7번방의 선물, 인천 상륙작전, 부산행 투자 수익률? 430%. 와. 안녕하세요. 투자를 잇다. 트윗의 이영민입니다. 스타트업과 투자를 진정성 있게 이어주는 트윗,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콘텐츠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콘텐츠를 즐겨보셨는지요? 스위트홈, 킹덤, 그리고 최근에는 승리호까지 이런 콘텐츠들이 300억, 500억 이렇게 투자를 받았다는데 과연 콘텐츠들은 어떻게 투자를 받고 어떻게 제작이 될까요? 이런 얘기를 로건벤처스의 오상민 부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상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이더스나 워너브로스 코리아 영화 투자 배급사에서 컨텐츠 비즈니스 업무를 하다가 CJ 창업투자 그래서 7번방의 선물, 인천 상륙작전, 부산행 같은 영화 프로젝트나 전시, 드라마, 공연 어떤 문화 컨텐츠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KB 인베스트먼트에서 와이나 미디어 같은 웹드라마, 코핀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웹툰 회사에 투자를 했었고 지금은 신생 창투사인 로건 벤처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곳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컨텐츠 분야에서 투자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쪽으로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학생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던 이제 헐리우드 키즈였고요. 영화사에 취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이제 사이더스라는 회사에서 첫 영화 업무를 시작했고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영화나 영상 컨텐츠에 자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들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그것을 투자하던 창업투자사가 있구나 알게 됐고 또 좋은 기회로 창업투자사에서 문화 컨텐츠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투자 어떤 작품이었는지?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첫 투자작이었는데 그 당시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주연도 처음이었고 심파적인 영화다. 내부적으로는 좀 반대도 심했고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의지가 있었던 것은 진정한 주제를 무겁지 않고 유머스럽게 잘 풀어내서 웃음과 감동을 함께 해줄 수 있겠구나. 사실 처음에는 저는 한 500만 정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1,400만 정도 들어서 넘었죠. 아주 좀 그때 당시에 투자 수익률? 430%. 와. 문화 컨텐츠 프로젝트의 수익률로서는 아마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쓰셨던 그런 분이시군요. 그 당시에는 영화 제작비가 뭐 2, 30억 정도였고 최근 영화 제작비가 뭐 50억에서 100억 사이 하니까 원가 대비 수익률이 최근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기록일까 생각이 듭니다. 7번 방의 선물과 같은 또 성공한 콘텐츠 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네, 뭐 부산행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또 호러가 이제 서스펜스, 스릴러, 오컬트 여러 장르가 있는데 좀비라는 크리처 무비는 굉장히 하위 장르였고 또 매니아층이 보는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은 영화였는데 월드 오 제트라는 좀비물이 모든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좀비물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블록버스터로 만들어서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도 한국 설정에 맞는 한국형 크리처 좀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여건을 조성해 준 거죠, 월드 오 제트가. 그래서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전에 그 연상호 감독님 그 부산행의 프리퀄이었죠. 서울역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또 준비하셨고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부산행 그리고 최근에 반도까지 연출하셨지만은 이 좀비라는 크리처가 한국 정서에서 어떻게 관객들에게 다가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로컬리제이션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반면에 실패했던 것도 있지 않을까요? 실패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러니까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 언더독이라고 있었습니다. 유기견이라는 것을 로드무비라는 장르와 내러티브에 잘 녹이셨고 어떤 동물과 인간 간의 교감 그것도 잘 연출하셨는데 우리나라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어떤 좀 한계랄까요? 또 저희 나라에서 또 동물이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그 프로젝트 투자, 그러니까 전체 파이낸싱을 책임지는 메인 투자 배급사, 영화사로는 뭐 CJ 롯데 같은 메이저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OTT 같은 컨텐츠는
웨이브랄까요? 왓챠 네, 같은 네, 이제 왓챠. 있겠지만은 주로 이런 투자 배급사들이 제작사한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또 부분 투자에 대한 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추가 사실은 투자 룸이 생기는 거군요. 제작사가 직접 저희 투자 창투사를 만나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 메인 투자사와의 투자 유치, 투자 배급사가 하는 라인업에다가 프로젝트에다가 저희가 이제 부분 투자를 하는 부분 역할이 투자를 많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네. 투자 배급사나 OTT 플랫폼 같은 이제 회사들하고 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에도 이제 IP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기획 개발 투자가 있습니다. 컨텐츠의 디벨로핑을 위한 투자. IT나 바이오 기업들이 시드나 프리에이트 투자를 받은 거는 기업의 포텐셜을 믿고 그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리스크는 크지만 또 리턴이 커지니까. 리턴이 크죠. 예. 컨텐츠에 대한 기획 개발 투자는 이제 그런 업사이드가 사실 크지 않은 게 딜레마죠. 기획 개발 단계에서 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부분 스테이지에 투자를 하거나 이 투자 수익률이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기획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쉽지 않다.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중에서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웹드라마 제작회사는 이제 와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죠. 내러티브가 있는 광고에 대한 컨텐츠를 초기 때부터 이제 많이 잘 하던 회사였고 옛날에 레가시 광고 컨텐츠에서 모바일 컨텐츠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렌드를 잘 읽고 미리 준비했던 제작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던 경우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콘텐츠는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먼저 컨텐츠 프로젝트 투자는 이 프로젝트의 소재의 차별성, 주제의 보편성. 누가 연출했고 누가 감독하고 감독들 많이 보고 그냥 투자하지 않아요? 물론 감독의 연출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사결정 요소로서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다음 시나리오를 잘 디벨로핑하고 이것을 잘 연출하는 감독의 힘이 확실히 크죠.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에 있는 캐릭터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어떻게 배우가 캐스팅이 잘 됐냐. 캐스팅이 되느냐. 무엇보다도 감독의 성향, 이 시나리오에 주려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힘 이게 잘 매칭이 되나. 사실 신인 감독들이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 전에 보여준 레퍼런스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뭐 단편 영화라든가 단편 컨텐츠 이런 것을 여러 번 연출한 제작 경험이 있으셔서 컨텐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 뭐 예를 하나 들면 이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감독이 단편을 워낙 또 잘 연출하셨고 그거를 먼저 보고 예. 평가를 하신 거군요. 이 감독은 단편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극장으로 영화로 해도 잘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방식을 뭐 투자 배급사에서 SI죠. 전략적 네. 투자자가 이제 네.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쪼박스, CJ 같은 투자 배급사가 좋은 컨텐츠 공급을 위해서 이 제작사는 저희한테 먼저 투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세요. 판권을 확보를 위해서 이제 현금금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컨텐츠 업계에서도 그런 SI 플레이어들이 기술보다는 이제 좋은 컨텐츠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VC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이제 뭐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 IPO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M&A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고요. 컨텐츠 제작사에 투자를 할 때는 제작사의 어떤 인적인 인프라를 가장 많이 봅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분은 프로듀서, 회사 경영은 CEO, 또 하나는 이 기업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힘, 경쟁력과 자산은 뭔가, 이 회사가 앞으로 제작할 컨텐츠들에 대한 IP 인프라, 그리고 IP를 보는 선구안,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각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거든요. 대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컨텐츠를 잘 제작을 하고 각 플랫폼의 특성을 일단 연구를 하고 또 되게 열려 있어야 되고 네. 사람에 대한 뭐 신뢰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업계에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A스토리라는 이제 킹덤 제작사가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한 회사였거든요. 아, 네. 그런 스토리텔링, 컨텐츠에만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브랜드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회사 자체의 어떤 컨셉, 회사 자체의 차별성. 맞습니다. 네. 이 회사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현재 산업 트렌드 특성에 맞게 컨텐츠 제작과 포맷도 바뀌어 갈 건데 미래 성장성을 청사진을 잘 제시를 해주셔서 변화하는 산업에서 어떻게 잘 편성해서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좀 줌아웃된 거시적인 회사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이 채널을 보시는 콘텐츠 꿈나무들, 스타트업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투자를 받고 싶으신 이 콘텐츠 기업들은 또 전략을 갖추시고 이런 VC들을 컨택을 하시고 좋은 투자를 받고 잘 제작해서 한국에 또 이름을 알리는 그런 콘텐츠 제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기회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